옛날에 제가 어떤 술자리에서 최민식 선배님을 만나서 네. 같이 얘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냥 어쩌라고 우리 팔자가 술 먹고 노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막 먹고 놀자 그 뜻이 아니고 인생을 맛있게 살자,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오감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다 보태서 to the fullest 진짜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한 입으로 확 베어 먹은 이런 삶 후회 없이 다 맛을 봤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부에서는 이제 태호님의 지금까지의 커리어와 특히 연기 공부하시던 시절, 독일에서의 유년 시절 이런 얘기들 되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봤었고 2부에서는 영화 얘기 좀 신나게 하고 네. 태호님을 형성한 어떤 취향들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부터 제 그 블루레이들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스캔을 쫙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중에 한 10편을 못 본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진짜 많이 보셨다고 들었고 지금까지 음. 그럼 모으신 DVD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수집하신다고 네.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천 개는 되긴 하지만은 그거 네.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독일 엄마 댁에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모여있는 것도 몇 개인지 네. 이렇게 여기저기 막 너무 네. 흐트러져 있는데 그때는 스트리밍이 없어서 그렇게 사서 다 모아두는 게 또 제 재미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아카이브였었어. 이런 식으로 뭐 연기나 연출이나 뭐 혹은 코멘터리나 인터뷰까지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다 공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해요. 맞아요. 이거 처음에 저희 본 촬영하기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연기 한창 공부하고 이러시던 시절에 하루에 꼭 2편씩 영화 보고 주무셨다고. 네. 학창 시절 땐 꼭 그랬어. 한 2년 반에서 3년간은 꼭 그렇게. 그 당시에는 또 뭔가 재미없는 영화 있었더라도 제가 궁금해하는 배우의 이력서에 한 영화가 뭐 일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끊지 않고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요소가 재미없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는 좀 처져서 시나리오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까지 분석해서 얻어가려고 했었던 노력의 시절이 있었죠. 제 직업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살짝 핑계로 했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로 써야 될 돈을 그냥 영화에다가 써서 그럼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 내가 이 배우니까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면 딱 이 특히 미국 영화, 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셨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할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물론 음악 일주 때문에 서부극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6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90년도에 있었던 B급 영화들 네. B급 웨스턴 영화나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의 가족 장르 영화들 네, 그런 영화들 요새 좀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컨트리 가수들이 출연했던 B급 영화들 뭐 윌리 넬슨이던가 조지 스트레이트라던가 뭐 물론 제일 유명한 가수들 중에서 팀 맥그러가 지금 1883년 테일러 셰리던의 그 옐로스톤 미드 프리퀄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테일러 셰리던이 그 제가 옐로스톤은 못 봤는데 아마 그 시카리오도 시나리오 쓰셨고 헬로와 하이워터 헬로 하이워터 한국에는 그 번역이 네 맞아요 다른 제목으로 됐었는데. 여러 가지 영화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항상 관심 있는 분야에 그냥 많이 파고 들어가요. 이것도 진짜 그냥 갑자기 랜덤한 생각인데 아까 또 다니엘 데이 루이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티모시 샬라메가 무슨 어워즈였지? SAG였나? SAG Awards. 네, 그 스피치를 한 걸 또 봤거든요. I know the classiest thing would be to downplay the effort that went into this role and how much this means to me, but the truth is this was 5.5 years of my life. I poured everything I had into playing this incomparable artist, Mr. Bob Dylan. I'm really in pursuit of greatness. I know people don't usually talk like that, but I want to be one of the greats. I'm inspired by the greats. I'm inspired by the greats here tonight. I'm as inspired by Daniel Day-Lewis, Marlon Brando, and Viola Davis as I am by Michael Jordan and Michael Phelps, and I want to be up there. 네, 거기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위대해지고 싶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 데이 루이스나 뭐 비올라 데이비스, 마이클 조던, 뭐 펠프스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오랜만에 되게 그런 스피치를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되게 험블한 스피치들 많이 들었고
그렇게 자신의 야심과 또 한껏 진짜 진심으로 펼치는 스피치를 되게 오랜만에 들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저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게 유행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밑밥을 깔았잖아요. 네네네. 티모시가. 이거 뭐 지금 요새 뭐 아주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고 뭐 파퓰러하지도 않은데 나는 위대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great 생각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잡으려고 한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태호님도 그런 어떤 큰 야심 같은 건 있는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야망이 있긴 하지만 야망? 그러니까 어떤 콘텍스트에서 greatness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최고되고 싶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향하는 과정이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물론 오스카상도 받고 싶어요. 네. 그럼 거기에 그 목표 향해서 이 단계들이 너무나 수천 단계들이 많은데 이 수천 단계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경험들과 페인과 해피네스, 그 모든 행복과 고통 다 즐기는 거죠. 상상해보자. 이미 오스카상 받은 배우가 됐어. 그 전부터 그 목적을 세웠던 사람 안 받았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취감은 이 도전에서 나오는 재미부터 시작한 거지.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명예와 그 대접 때문에 제가 뭐 더 좋은 자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제가 스스로. 예,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또 그냥 티모시 샬라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배우이자 또 영화광으로서 동세대의 어떤 배우들에 대한 감각들도 계속 있으실 거잖아요. 동료이기도 하면서 뭐 프로파일은 좀 다르지만 경쟁자 같은 느낌이 일 수도 있고 뭐 요즘 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다른 배우나 아니면 다른 창작자, 다른 감독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한테는 뭐 컴피티션이 아니에요. 네. 뭔가 경쟁 인식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서 자기만의 길에서 자기만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담을 듣는 게 재밌어 하지.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다 오디오북으로 듣거든요. 네. 그 동시에 뭐 다른 뭐 하면서 오디오북 듣는데 매튜 맥커너히의 그린라이츠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진짜 읽어주니까요. 그 스토리텔 매튜 맥커너히 목소리로 매튜 맥커너히가 리딩을 하는데 그냥 와우 돼요. 그냥 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배우가 되는 거구나.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나오는 고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고 그런 경험담. 여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어디 있을 텐데. 그 경우도 얘기해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10년 동안 로코의 전설이었고 그거를 즐겼었고 그 책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거를 즐겼었고 더 깊게 내 커리어를 생각 안 했지만 자기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14 밀리언이니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170억, 180억짜리 주인공 영화까지 줬는데 거절.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갈증나게 로콘 더 이상 안 하겠다 할리우드한테 신호를 주면서 그 다음에 들어왔던 시나리오가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이었었대요. 그 2년 동안 어떤 날에는 자책도 하고 술 취하면서 막 깽판도 치고 그 옆에서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그 안에 나오거든요. 엄청 진솔하게 엄청 진솔해요. 또 다른 배우도 에릭 로버츠가 유명한 배우는 지금 아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엄청 전설이에요. 줄리아 로버츠의 친오빠. 아, 그렇군요. 네. 크레딧은 아마 영화 출연한 크레딧이 300개 넘을 거예요. 여기저기 진짜 많이 연기를 하고 80년도에 The Pope of Greenwich Village라는 독립영화가 있어요. 80년도에 미키 루어크가 주인공했고 에릭 로버츠가 조연했어요. 그 미키 루어크.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연기 진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라이징 스타구나 하늘의 별이구나 이렇게 됐던 그 80년도에 그 이후에 왜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가족적인 뭐 문제, 개인적인 문제, 중독 그런 경험담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너무나 귀한 소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전 요새.
근데 저는 아까 표현해주신 누구나 자신만의 벽이 있고 네. 그것을 넘는 이야기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네. 사실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추려봤자 그렇게 많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큰 결에서 비슷비슷할 거냐. Be yourself. 뭐 네. 이거를 대신에 그 각자의 얼마나 고유한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나왔냐. 왜냐면 그 벽의 모양, 두께, 크기는 다 달랐으니까 사람들마다. 맞아요. 예. 그걸 어떻게 깨부셨냐, 넘었냐, 아니면 돌아갔냐, 아니면 다시 뒤로 갔다 왔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자전적인 이야기. 그냥 그렇다였습니다. 좋아요. 네. 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긴장을 좀 하고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태호님에 대한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배우분을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배우라고 하면 엔터테인 산업에 있는 그런 직군들 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 신비로움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을 네. 받았었는데 네. 제 생상 이상으로 너무 솔직하게 되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네. 전 진짜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뭐 물론 이미지상 어느 정도 신비로움과 신비주의를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게 뭔가 다른 가면을 쓰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철학은 모든 게 다 투명하고 모든 거를 다 보여주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좀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일부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같은데,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삶을 살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되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감정 같은 걸 건드려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보편성을 획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일 텐데, 실제로 배우들이 살아가는 삶은 좀 특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분명히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마다 배우들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태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현실의 유태호 삶이 제일 현실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맡아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저한테 더 현실감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반대로예요, 저한테는. 패스트 라이브를 찍고 나서 윤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인연이라는 단어를, 인연이라는 개념 자체와 그 뒤에 있는 철학 자체를 진심으로 제가 맡았던 역할들에다가 똑같이 개입시키면 앞으로 맡아야 된 역할들도 제가 이미 다 살아왔던 삶이거든요. 윤회의 관점에서는. 예. 그럼 그 안에서 저의 믿음 체계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 영화를 찍고 나서 뭔가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캐릭터가 갖고 있는 습관들을 붙게끔을 위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되지만 옛날보다 조금 빨리 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아봤던 삶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힘겹게 이걸 숙련되거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과거로 돌아가면 원형적으로는 한 사람은 리더고 왕이고, 한 사람은 사냥꾼이고, 한 사람은 수비꾼이라서 지키는 자고, 한 사람은 뭐 노비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뭐 농사짓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로 그 원형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윤회와 인연의 관점에서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에다가 영혼을 불어일으켜야 된다면, 그러니까 제 역할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다른 역할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 몸을 빌려서 몇만 원 받으면서 어떤 영혼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에 관한 스피리추얼한 길 걷게 되는 그런 지금의 저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종교, 스피리추얼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길인 거죠. 그러니까 제 연기와 제 커리어에 지금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무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드리는 아니에요. 질문은 예. 아닌데, 그러니까 연기는 되게 육체적인 행위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영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텐데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태호님 같은 고민을 태호님 같은 깊이에서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도 약간 긴가민가하긴 해요. 예. 이게 아 이거 되게 깊은 얘기인데 또 추상적인 얘기라서 그걸 다시 이 육체성을 가진 현실의 연기로 끌어오는 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지? 그런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스트라스버그에서 무대에서 한 기술을 연습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오감을 갖고 눈 감고 바닥에 누워 있는데 날아가는 오감, 그 느낌 을 재현을 한 거예요. 그럼 눈 감고 이렇게 상상하면 그 무슨 느낌인지 알 수는 있겠잖아요. 꿈에서는 한번 날아다녀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 뇌 안에서 그 경험을 이미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지를 않았고 모르지만 그 감각은 이미 이 몸에 배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 감각 무의식적으로 그 감각 뒤에 있는 감수성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거를 액세스를 하는 거죠. 저한테는 모든 역할들의 캐릭터의 영혼들이 그런 경우예요. 좀 약간 선험적이다 약간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기도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네.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뭐 DNA에 뭐 새겨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내가 맡은 또 맡게 될 그냥 역할들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요새. 좀 옛날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기를 임하셨던 방식은 조금 더 이제 숙련되기 위해서 시간을 인풋을 많이 들이고 노력하고 하시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는 그게 노력의 개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단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진 거고 그런 방향성이 달라져서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옛날에 제가 어떤 술자리에서 최민식 선배님을 만나서 네. 같이 얘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냥 어쩌라고 우리 팔자가 술 먹고 노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팔자가 술 먹고 노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을 즐겁게 관찰하는 게 우리 팔자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먹고 놀자 그거 다 그 뜻이 아니고 인생을 맛있게 살자.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오감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다 보태서 내가 할 역할들을 100% 다 쏟아붓자라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삶 전부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면 갈수록 내가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그 노력 뭐 그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적어도 저한테는 지금 이 단계에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노력이라는 그 정의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노력이더라고요. 그게 저랑 같이 저랑 하는 제 싸움이고 나의 자를 변화시키고 또 죽이고 또 새로 만들고 받아들이기 싫은데 또 그 시나리오가 왔으니까 또 해야지 라는 그런 느낌? 예. 좀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예시들을 다 들으니까 예. 더 와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히 저도 근데 요즘 조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면 원래 저는 카메라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PD였고 뭐 제가 한 일은 똑같긴 하지만 예. 어쨌든 카메라 앞에 나올 때는 완전 노바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제 맞은편에 앉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짜 노력을 죽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노력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되나라는 감각을 저도 느끼고 있긴 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시간을 많이 때려 박아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슬슬 내가 인간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콘텐츠가 안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스스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과정에서 일단은 내가 나를 깨부수고 또 새로 발견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콘텐츠를 더 재밌게 만들고 영화와 캐릭터들도 더 재밌게 만드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의 고통도 따로 있고 극복해야 될 노력도 뭐 또 따로 있고 안 보이는 데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뭐 증명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근데 결국엔 느끼는 거예요. 그건 그 보는 사람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 다르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달라졌네. 예. 그 안에서는 뭐 증명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길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근데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추상적인 얘기라서 네. 어려웠는데 네. 들으면서 이해도 됐고 예. 좀 뭔가 위로도 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아이고. 네. 이거는 배우라는 직업을 떠나서 근데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미스터리어스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워낙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태우님 같은 경우에 뭔가 이 밸런스를 찾으신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나의 불안을 뭐 직면을 하든 했더니 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팁 같은 게 있을지 궁금했어요. 글쎄요, 저는 저를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 갈등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질문을 적합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적합한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지만. 이해했어요. 예, 왜냐면 저는 남을 인식을 잘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제 재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질문 조금 가깝게 다가갈 노력을 하자면 사춘기 때 그 대홍수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문 앞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바로 그냥 내일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적어도 지금을 내가 뭘 하면서 살면서 딱 그 죽음의 순간은 후회가 안 되게 지금 죽으면 두려움 없이 뭔가 해내서 살아갈 수 있었었나? 그 조그만 노력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죽음에 관한 대화를 좀 많이 그냥 대중문화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에 관한 거를 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면 조금 더 to the fullest 살 수 있지 않겠나? To the fullest. To the fullest. 진짜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한 입으로 확 베어 먹은 이런 삶, 그 달콤함을 그냥 살면서 그 쭉쭉 빨아 먹었던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 juicy했는지. 그러니까 주시했고 후회 없이 다 맛을 봤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 안에서는 그게 죽음의 인식부터 시작했고 그 죽음의 인식이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예 나눌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되게 양적으로나 어떤 뎁스 측면에서나 되게 네. 풍부한 대화를 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감은 어떠셨어요? 그냥 이렇게 인터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대화 나누러 오고 싶어서 그냥 재밌게 같이 대화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뭐 대단하게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사실 그래요. 그냥 생각대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말할 뿐이라 네.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 하나만 꼽아줄 수 있나요? 왜냐면 여기 있는 영화들 거의 90% 보셨다 하셨으니까. 철학적인 얘기도 좀 했었으니까 네. 어라이벌로 한번 오늘 찍을게요. 조금 UFO 소재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뭐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네. 윤회에 대한 윤회에 관한 것도 있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뛰어서 자기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적합하게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다 진짜. 네, 여러분 드니 빌네브 감독의 Arrival.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즐거웠던 대화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